혹시 요즘 음식을 씹기가 힘드시나요? 아니면 물을 마실 때 자꾸 사레가 드시나요? 딱딱한 음식만 보면 피하고 싶고 말할 때 발음이 새는 것 같다면 딱 3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입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야기가 있어요. 타 발음을 1초에 6번 못하면 구강노쇠에 달하는 건데요. 처음엔 그게 뭐 대수냐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구강노쇠가 시작되면 단순히 입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가 오고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결국 전신이 무너집니다. 더 무서운 건 치매 위험도 3배나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구강노쇠는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시작됐어도 되돌릴 수 있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입안 근육 강화 운동 3가지는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입안 건강을 되살리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됐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본 도쿄 대학 카츠야 이이지마 교수팀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65세 이상 노인 2천여 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예요. 연구진이 발견한 건 이거였어요. 타타타타 발음을 1초에 6번 이상 못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훨씬 빨리 노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타 발음일까요? 타 발음을 할 때는 혀끝을 입천장에 빠르게 갖다 댔다 떼야 해요. 이때 혀 근육, 입술 근육, 턱 근육이 모두 협력해야 하거든요. 즉, 타 발음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건 입안 근육이 전반적으로 약해졌다는 신호예요.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박민수 할아버지 사례를 보면요. 처음에는 타 발음을 1초에 4번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2년 후에는 딱딱한 음식을 아예 포기하게 됐고 5년 후에는 연하곤란까지 생겼어요. 반대로 김순자 할머니는 처음에 1초에 7번 할 수 있었어요. 5년 후에도 여전히 건강했고요. 이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구강 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 한번 해보세요. 타타타타타타 1초에 몇 번 할 수 있나요? 6번 이상 못 하신다면 계속 들어보세요. 중요한 정보들이 나올 거예요. 구강노쇠가 정확히 뭔지 알아야겠죠? 구강노쇠는 쉽게 말하면 입안이 늙어가는 것이에요. 치아, 잇몸, 혀, 턱, 침샘까지 모든 게 약해지는 거죠. 마치 자동차가 오래되면 엔진도 늙고 브레이크도 늙고 핸들도 무거워지는 것처럼 입안도 똑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구강노쇠는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치아가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해요. 처음엔 어금니 하나 정도라 별로 신경 안 써요. 2단계 씹는 힘이 약해져요. 스테이크나 오징어 같은 질긴 음식을 피하기 시작하죠. 3단계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요. 물을 마실 때 자주 사레가 들고 음식이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4단계 말하기도 어려워져요. 발음이 새고 침이 많이 나오고 목소리도 작아집니다. 무서운 건 이게 천천히 진행되니까 본인도 모르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처음엔 나이 드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지 생각해요. 그러다가 점점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되고 영양 섭취가 줄어들어서 근육이 빠지기 시작해요. 근육이 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회복력도 늦어지죠. 더 심각한 건 뇌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 씹으니까 뇌 자극이 줄어들어서 치매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실제 통계를 보면 구강노쇠가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2.1배 높아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구강노쇠는 되돌릴 수 있어요.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운동하면 다시 강해지거든요. 그럼 나는 어떤지 확인해 볼까요? 전문가들이 만든 구강노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예요. 첫 번째, 치아 개수를 세어보세요. 정상 성인은 32개, 사랑니 빼면 28개예요. 20개 미만이면 위험 신호예요. 왜 20개일까요?
20개 이상은 있어야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있거든요. 19개 이하면 씹는 효율이 확 떨어져요. 두 번째, 씹는 힘을 체크해 보세요. 딱딱한 음식을 보면 피하고 싶나요? 고기를 씹기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씹는 근육이 약해진 거예요. 세 번째, 아까 말한 타 발음 테스트예요. 1초에 6번 이상 할 수 있나요? 5번 이하면 혀 근육이 약해진 거예요. 네 번째, 혀 압력 테스트예요. 혀로 입천장을 세게 눌러보세요. 힘이 약하다고 느끼면 혀 근육 저하를 의심해 보세요. 5번째, 침 분비량이에요. 입안이 자주 마르시나요? 침이 적으면 음식물 소화도 어렵고 세균 증식도 쉬워져요. 6번째, 삼키는 기능이에요. 물을 마실 때 자주 사레가 드나요? 음식이 목에 걸리는 느낌이 있나요? 7번째, 발음 문제예요. 말할 때 침이 튀거나 발음이 새나요? 특히 시옷, 싸소리가 세면 치아나 혀 문제일 수 있어요. 8번째, 음식 선택의 변화예요. 예전에 잘 먹던 음식을 피하게 되셨나요?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되시나요? 9번째, 식사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식사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음식을 삼키기 전에 오래 씹어야 하나요? 10번째, 체중 변화예요. 최근 6개월간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있었나요? 5kg 이상 빠지셨다면 영양 섭취 부족을 의심해 보세요.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하면 구강노쇠 초기 단계예요. 5개 이상이면 중등도, 7개 이상이면 심각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72세 김영희 할머니는 10개 중 8개에 해당했어요. 치아가 15개밖에 없었고 딱딱한 음식은 아예 포기한 상태였죠. 타 발음도 1초에 3번밖에 못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6개월 운동 후에 놀라운 변화를 보였어요. 타 발음이 1초에 7번까지 늘었고 체크리스트도 3개까지 줄었어요. 구강노쇠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75세 최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처음엔 고기 씹기가 좀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기 시작했죠. 6개월 후 체중이 10kg 빠졌어요.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졌고요. 1년 후 폐렴에 걸렸어요.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서 음식이 기관으로 들어간 거죠. 이를 흡인성 폐렴이라고 해요. 2년 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제대로 씹지 못하니까 뇌 자극이 줄어든 거였어요. 이게 구강노쇠의 무서운 연쇄 반응이에요. 첫 번째 단계 씹는 기능 저하로 음식 선택이 제한돼요. 딱딱한 음식, 질긴 음식을 피하게 되죠. 두 번째 단계 영양 부족이 시작돼요.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어서 근육량이 감소해요. 세 번째 단계 근육량 감소로 전신 기능이 떨어져요. 걷기 힘들고 계단 오르기 어려워져요. 네 번째 단계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감염에 취약해져요. 감기도 오래가고 상처도 잘 안 나아요. 다섯 번째 단계 사회 활동이 줄어들어요. 음식 먹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모임도 피하게 되고 외출도 줄어들어요. 여섯 번째 단계 우울감과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나요. 사회적 고립과 영양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실제 연구를 보면 구강노쇠가 있는 노인의 치매 발생률이 3.2배 높아요. 왜 그럴까요? 씹는 행위가 뇌에 엄청난 자극을 주거든요. 씹을 때 뇌혈류량이 20% 증가해요. 그런데 제대로 못 씹으면 이 자극이 줄어들어서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구강노쇠가 있는 노인의 사망률이 2.1배 높다고 나왔어요. 단순히 입만 불편한 게 아니라 전신 건강에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시작됐어도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강노쇠를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입안 근육 강화 운동이에요. 혀 운동부터 시작할게요. 혀를 내밀었다 집어넣기를 10번, 혀로 입술 둘레 돌리기 10번,
혀로 입천장 누르고 10초 유지하기. 이걸 하루 3번 하세요. 입술 운동도 중요해요. U 모양으로 입술을 오므렸다 이 모양으로 벌리기 10번, 입술을 꽉 다물고 10초 유지하기, 볼을 부풀렸다 홀짝이기 10번. 턱 운동은 이렇게 하세요. 입을 크게 벌렸다 닫기 10번, 아래턱을 좌우로 움직이기 10번씩. 이 운동들을 꾸준히 하면 3개월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올바른 식사법이에요. 딱딱한 음식을 피하지 마세요. 적당히 씹을 거리가 있는 음식이 근육 운동에 도움이 돼요. 한 입에 적당한 양만 넣고 천천히 씹으세요. 최소 30번은 씹어야 해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서 입안이 마르지 않게 하세요. 세 번째, 치아 관리예요. 빠진 치아는 반드시 보철 치료를 받으세요. 임플란트든 틀니든 상관없어요. 20개 이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잇몸 관리도 철저히 하세요. 하루 3번 양치질, 치실 사용, 가글 사용을 습관화하세요. 네 번째, 정기적인 검진이에요. 6개월마다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충치나 잇몸병을 조기에 발견해야 해요. 1년마다 구강 기능 검사도 받아보세요. 타 발음 테스트, 씹는 힘 측정, 삼키는 기능 검사 등이 있어요. 실제 성공 사례를 들려드릴까? 68세 박정희 할머니는 타 발음을 1초에 4번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매일 입안 운동을 하고 빠진 치아 2개를 임플란트로 해결했어요.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타 발음이 1초에 8번까지 늘었고 딱딱한 음식도 다시 드실 수 있게 됐어요. 기억하세요. 구강 노쇠는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시작됐어도 늦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의 팩트 체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타 발음을 1초에 6번 못하면 구강 노쇠다는 말, 과학적 근거가 있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속설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다른 증상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 하죠. 중요한 건 조기 발견이에요. 구강 노쇠는 천천히 진행되니까 본인도 모르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지금 당장 타타타타 테스트 해보세요. 1초에 몇 번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기록해 두세요. 둘째, 매일 입안 근육 운동을 하세요. 하루 10분이면 충분해요.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셋째, 6개월마다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치아 상태뿐만 아니라 구강 기능도 함께 체크받으세요. 구강 노쇠는 단순히 나이 드는 현상이 아니에요.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여러분의 입안 건강이 전신 건강의 시작입니다. 건강한 100세를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확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